믿거나 말거나 일본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여동생이 호스트바에 빠져들었다. 선배의 친구인 T에게는 10대 여동생이 있었다. 그 여동생은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사소한 계기로 호스트 클럽을 접하고 빚이 생겼다. 그리고 상투적인 코스를 밟듯 호스트에게 사채업자를 소개받고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이를 얻다. 하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서 궁지에 몰린 여동생은 부모님의 돈에 손을 대고 말았다. T의 부모님은 건축업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버블 시기였을 때는 상당히 번창했었다. 하지만 하필 그 시기에는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었다. 결국 여동생이 돈을 빼돌린 것이 계기가 되어 부모님의 회사는 도산하고 말았다. 살고 있던 땅도 빼앗겨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다. 여동생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상하겠다는 듯 자살을 했다. 어쩌면 달아나기 위해 자살을 택했는지도 모른다. 여동생을 매우 아끼던 T의 깊은 슬픔은 격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사채업자를 소개한 호스트에게 복수할 것을 맹세한다. 하지만 하나 남은 아들까지 잘못되어 시리에 빠진 부모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짓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T는 선배에게 상담을 하게 되었고 결국 그 호스트에게 조금 겁을 주자는 결론을 내렸다. 선배와 T는 또 한 명의 친구를 섭외하여 어느 날 이른 아침 술에 잔뜩 취해서 가게에서 나오는 호스트를 납치했다. 자동차 트렁크에 밀어넣고 폐허가 된 산속의 모텔로 데리고 갔다. 낡고 황폐해진 방 한 칸에 호스트를 밀어넣고 수갑을 채워 감금했다. T는 그가 준비해온 꾸러미를 호스트의 눈앞에 내밀었다. 이 사진 속의 여자를 기억하나? 그것은 죽은 여동생의 영정이었다. T는 영정 옆에 흰색 천으로 둘둘 싼 목각 상자를 두고 말했다. 내 동생은 내게 사과받지 않으면 성불할 수가 없다고 밤마다 내 머리맡에 찾아온다. 24시간 줄 테니 그동안 동생에게 사과해라. 오늘 밤 머리맡에 동생이 찾아오지 않으면 널 풀어주겠다. 목이 마르다는 호스트에게 자기가 들고 있던 페트병의 물을 직접 먹여주는 T의 모습은 정말로 그 호스트가 여동생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다음날 날이 밝을 무렵 3명은 다시 집합하여 호스트를 가둬둔 모텔방으로 향했다. 감금해 두었던 방의 문을 열었는데 그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분명 수갑 한쪽은 호스트의 한쪽 손에 나머지 한쪽은 세면대에 파이프에 채워둔 터였다. 움직일 수 있을 리가 없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수갑은 그저 문방구에서 산 장난감이었다. 못 하나만 있으면 풀고 탈출할 가능성도 있었다. 호스트의 지갑과 휴대폰을 빼앗아 두기는 했지만 해 모텔은 커다란 도로에 인접해 있었다. 드물기는 해도 유동차량은 종종 있었을 것이다. 3명은 탐색을 포기하고 돌아가기로 했다. T는 영정을 겨드랑이에 끼고 양손으로 목각 상자를 들었다. 이게 뭐지? T는 목각 상자를 들더니 안에 무엇인가가 들어있다고 했다. 왜 처음부터 납골 단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었어? 라고 물었다. 그러자 T가 말하길 아니야, 그냥 빈 상자였어. 납골도 다 끝냈고 겁이나 줄까 하고 가지고 왔었지. 그가 흰 천을 걷어내자 뚜껑이 덮인 목각 상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새까만 흙 같은 것이 잔뜩 들어있었다. 이게 뭐지 하고 상자를 바닥으로 탈탈 털어 흙을 쏟아내 보니 주먹만한 덩어리 한 개가 같이 떨어졌다. 선배와 T가 가까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코를 찌르는 악취가 났다.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그 덩어리를 찔러보니 그것은 바싹 마른 미이라처럼 보였다. 이거 태아의 시체 아니야? 선배와 친구가 얼굴을 마주하자 T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동생이 그 자식을 데리고 갔을지도 몰라. 선배와 친구들이 그를 바라보자 T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유서에 써 있었어. 아기랑 같이, 그 녀석이랑 같이 셋이서 살고 싶었다고. 선배는 T의 말을 들으며 이유도 근거도 없지만 이렇게 생각했다고 한다. 처음부터 상자 속에는 태아의 미라가 들어 있었을 거라고. 분명 T가 그 호스트를 죽였을 거라고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침대 밑에 있던 여자.
국도 근처에서 내가 여자친구와 함께 겪었던 일이다. 대충 여기서 잘까라는 판단에서 이 모든 사건은 비롯되었다. 이 호텔은 2층짜리 건물이었다. 뒤쪽에 산이 위치한 것 이외에 주변에 건물 하나 없는 장소에 위치했었다. 이곳은 나갈 때 기계에 돈을 넣고 정산하면 문이 열리는 무인식 호텔이었는데 예의상으로라도 깨끗하다는 소리는 안 나오는 곳이었다. 아니다, 단호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 낡고 누추하고 더러웠다. 그날 나는 여자친구와 드라이브를 하고 어디에 묵으면 좋을지 찾던 중이었다. 문득 그 호텔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이라도 빨리 쉬고 싶었던 탓일까. 나는 그만 이 사단의 근원이 되었다. 그 한마디를 뱉고 말았던 것이다. 그냥 대충 여기서 자자. 차를 세우고 내리자 밀려드는 찬바람에 잰 걸음으로 호텔 안으로 향했다. 방으로 들어가서 가벼운 호기심으로 방 안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화장실과 목욕탕, 그리고 침대, 한쪽 벽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포스터 한 장이 붙어 있었다.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벽을 기웃거리다. 나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상당히 오랜 시간 붙어 있었으리라 짐작되는 부적들이 벽과 포스터 사이에 다닥다닥 붙어 있었던 것이다. 여자친구가 겁을 먹을 것 같아서 그녀에게는 밝히지 않고 나만 알아두기로 결정했다. 여자친구가 나온 뒤 나도 목욕을 하려고 목욕탕 쪽으로 향했다. 그러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아까 방에 들어오자마자 체크했을 때는 분명 닫혀있던 조그만 화장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내가 창문을 쳐다본 순간 무엇인가가 슥 하고 사라졌다. 목욕은 단념하고 조심조심 창문을 닫고 여자친구에게는 목욕탕이 고장나서 뜨거운 물이 안 나온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여자친구는 대답이 없었다. 외야에서 보니 그녀는 검지손가락을 입술 앞에 대고 조용히 하라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짧은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그 소리가 갸냘프게 들려왔다. 여성이 허밍하는 듯한 희미한 노랫소리가. 그 소리는 점차적으로 커졌다. 아무 말 없이 우리 둘은 소리 근원지로 시선을 돌렸다. 침대 밑이었다.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하다는 표현은 바로 이럴 때 하는 것일까. 나는 허둥지둥 이불을 끌어내려 침대 밑의 공간을 다 막아버렸다. 여성의 콧노래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다. 내 여자친구는 평소에는 대담한 사람이지만 막상 이런 일이 닥치고 보니 그런 그녀도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물론 나도 냉정을 유지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여기서 하룻밤을 보내자고 제안했던 것은 다름 아닌 나였다. 여자친구와 의논을 해서 일단은 있다가 도저히 못 참겠으면 나가기로 약속을 했다. 침대 밑에서 무엇인가가 굴러가는 소리가 났다. 불안해하는 여자친구의 얼굴을 보며 나는 마음을 다잡았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막아두었던 이불을 들추어 침대 밑을 살폈다. 그러자 내 쪽으로 어떤 물체가 굴러왔다. 새빨간 립스틱이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 TV 위에 놓아두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괜찮았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분위기도 쇄신할 겸 방 안에 설치되어 있던 노래방 기계를 켰다. 여자친구도 반색을 하며 리모컨을 손에 집어들었다. 그러나 그 순간 욕실에서 소리가 났다. 여자친구는 욕실 창문에 관해 모른다. 나는 혼자 욕실로 가서 기세 좋게 문을 열어 제꼈다. 문이 열린 순간 싸늘한 공기가 나의 뺨에 닿았다. 또 창문이 열려 있었다. 창밖에는 아까 쓱 지나갔던 그 얼굴 같은 원형 그림자가 언뜻 보였다. 나는 공포심을 지우려 강하게 힘주어 창문을 닫았다. 확실히 하기 위해 창문을 닫은 후 걸어 잠그기까지 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여자친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 노래방 기계를 작동시켰다. 별거 아니었어. 기분 탓인가 봐. 라고 말했다. 여자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리모컨의 번호를 입력하고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들어본 적 없는 구슬픈 음악이 흘러나왔다. 내가 선택한 노래는 이게 아니었는데 여자친구는 완전히 겁에 질린 표정으로 말했다. 나는 리모컨을 집어들고 곡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불러주는 번호를 내 손으로 직접 입력한 뒤 송신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아까의 그 고슬픈 반주가 흘러나왔다. 여자친구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흘러나오는 노래를 끄기 위해 중단 버튼을 거칠게 눌렀다. 하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아무리 리모컨을 조작해보아도 연주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허둥지둥 짐을 꾸려 여자친구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안 되겠다. 나가자. 기계에 돈을 넣고 정산하기 위해 지갑에서 지폐를 꺼냈지만 공포로 손이 떨려 쉽사리 기계 안으로 돈을 집어넣을 수가 없었다. 필사적으로 기계에 돈을 넣으려고 매달리는 그 순간에도 구슬픈 그 곡은 끝나지 않을 듯 흘러나왔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랬다. 침대 밑에서 들려오던 여자의 허밍 소리. 바로 이 노래였다. 억지로 돈을 기계에 넣고 서둘러 정산을 마치자 문이 열렸다. 나는 여자친구를 차에 태우고 도망치듯 국도를 달렸다. 그러나 아직도 여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비밀 한 가지가 있다. 그 국도를 달리며 백미러를 힐끔 봤을 때 뒷좌석에 창백한 피부를 지닌 머리카락이 긴 여성 한 명이 앉아 있었던 사실을 말이다. 그 여성의 입술은 내가 침대 밑에서 주워 TV에 올려놓았던 립스틱 색깔과 똑같은 색을 띠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